윤감 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맞다. 그놈한테 이용당했단 말이다. 먼저 나리를 살려낸 다음에 따져 물을 것이야.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너도 날 좀 도와다오.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철저히 윤갑을 감시하라. 이게 뭐요? 기사마, 팔척기를 불러내겠어. 윤감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짧은 한마디. 하지만 이 말이 귀궁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3화 예고편은 단 몇 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암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의의 결단, 팔척귀의 본격적인 등장, 그리고 넌 놈한테 속았다는 경고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3화 예고 속 핵심 장면들을 하나씩 짚으며 복선과 상징,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전개 방향을 예측해보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예고편의 첫 장면에서 열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감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집착이 아닙니다. 열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윤감나리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귀궁의 이야기가 단순한 퇴마극을 넘어서 구원과 집착 사이의 경계를 탐험하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능성 1. 윤감나리의 혼령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화에서 우리는 윤감나리의 몸을 강철리가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몸을 빼앗겼다고 해서 윤감나리의 혼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고편에서 열의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희망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은 느낌. 윤감나리의 혼령이 아직 그 몸 어딘가에 남아있고 열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 2. 열의는 미끼가 되려 한다. 예고편 후반부에 열의는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날 미끼로 팔척귀를 불러내겠어. 이 두 대사를 연결해보면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보입니다. 열의는 윤감나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내놓으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귀물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 열의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라도 윤감나리의 혼령을 되찾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의의 첫 대사 윤감나리를 포기할 순 없어는 단순한 감정적 선언이 아니라 위험한 계획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이 장면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 윤감나리의 혼령은 정말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완전히 삼도천을 건넌 걸까요? 아니면 아직 이 세계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강철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윤감나리의 몸을 차지했지만 열의가 윤감나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대할까요? 팔척귀는 왜 열의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녀의 신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와 윤감나리의 관계 때문인지. 예고편의 첫 장면은 귀궁 2. 더 이상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집착, 그리고 희생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열의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던져진 두 번째 중요한 대사는 넌 놈한테 속았다. 그놈한테 이 대사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놈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1. 놈은 강철이다. 가장 직관적인 해석은 놈이 강철이라는 것입니다. 열의에게 누군가가 강철리의 정체에 대해 경고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열의는 이미 강철이가 윤감나리의 몸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강철이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알려주는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강철이가 단순히 이무기가 아니라 왕실과 연결된 더 위험한 존재라든지, 혹은 열의를 이용해 뭔가 더 큰 계획을 꾸미고 있다든지. 가능성 2. 놈은 윤감나리다. 더 충격적인 해석은 놈이 윤감나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감나리가 열의를 속여왔다면, 예를 들어 윤감나리가 처음부터 열의를 왕실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죽음을 가장했다면, 예고편의 또 다른 대사 윤갑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와 연결해보면 윤감나리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더 복잡한 계획에 연루된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 3. 놈은 제3의 인물이다.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은 놈이 아직 제대로 등장하지 않은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편 마지막에 등장하는 팔척귀의 원한의 시작은 저자가 아니다 라는 대사와 연결해보면 열의가 아직 모르는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팔척귀를 조종하는 존재? 혹은 왕실 내부에서 원자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세력? 이 대사는 귀궁의 세계가 단순히 귀신과 인간의 대립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정치적, 영적 음모가 얽힌 세계라는 걸 암시합니다. 속임수와 진실, 그리고 그 경계. 3화에서는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의는 자신이 믿었던 진실이 사실은 거대한 속임수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고편 속 가장 수수께끼 같은 대사는 팔척귀의 원한의 시작은 저자가 아니다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두 가지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팔척귀의 원한이 특정한 시작점이 있다는 점. 둘째, 그 원한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 가능성 1. 팔척귀는 원자가 아닌 다른 왕실 인물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지금까지 귀신과 악귀는 주로 원자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는 팔척귀의 진짜 원한의 대상이 원자가 아니라 다른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데비? 아니면 왕 자신? 혹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다른 왕실 인물? 이건 단순한 공포 요소가 아니라 왕실 내부의 비밀과 연결된 더 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2. 팔척귀의 원한은 사람이 아닌 사건에서 비롯됐다. 또 다른 해석은 팔척귀의 원한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왕실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3년 전에 벌어진 어떤 사건? 혹은 더 오래전 왕실의 역사 속에 묻혀버린 사건? 팔척귀가 단순히 원한에 사로잡힌 귀신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 존재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가능성 3. 저자는 열의를 의미한다.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은 저자가 열의를 지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의는 자신을 팔척귀의 미끼로 삼으려 하지만 사실 팔척귀의 원한은 열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의의 혈통이나 그녀가 모르는 가문의 비밀이 팔척귀의 원한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셈이고 그녀의 희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사는 귀궁의 서사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를 해치려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원한의 진짜 대상이 드러나면서 모든 인물들의 위치가 재정립될 것입니다. 3화에서는 팔척귀의 진짜 원한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고편의 마지막 대사는 열의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날 미끼로 팔척귀를 불러내겠어. 이 한 문장은 열의가 더 이상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존재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가능성 1. 열의는 융감나리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앞서 분석했듯이 열의의 계획은 단순히 팔척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융감나리의 혼령을 되찾는 것에 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팔척귀와 강천리 그리고 융감나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척귀를 직접 대면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끊고 융감나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2. 열의는 강천리와 협력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열의가 이 말을 하는 순간의 표정과 톤입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결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 협력자는 강천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고편에서 암시하듯 강천리도 팔척귀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천리와 열의가 일시적인 동맹을 맺어 팔척귀라는 더 큰 위협에 맞서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3. 열의는 자신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은 열의가 자신의 특별한 정체나 운명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2화에서 그녀는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왜 자신에게 있는지,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팔척귀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서 귀신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쩌면 열의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과 혈통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고편의 대사들을 종합해보면 3화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열의와 강천리의 특별한 관계 변화입니다. 적대적 관계에서 일시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융감나리를 되찾으려는 열의와 생존을 위한 강천리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둘째, 팔척귀의 진짜 원한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한의 시작은 저자가 아니다라는 대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상황이 뒤집힐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융감나리의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밝혀질 것입니다.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은 왕실과 팔척귀의 비밀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3화는 귀궁이 단순한 테마 드라마를 넘어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열의의 위험한 선택, 팔척귀의 숨겨진 원한, 그리고 모두가 속았을지도 모르는 복잡한 진실. 이 모든 것이 3화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3화 방영 후 새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